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청와대 열전 편을 시작합니다. 2020년 1월 7일 오늘은 문재인과 그의 형제들 2편 장덕수의 청주게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원체 유명하신 분들이라 직함을 빼고 방송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정사열전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청주 오페라시티, 이름이 그럴싸하죠? 오페라시티는 청주 고속터미널 부지에 49층 공동주택 2동, 49층 오피스텔 1동, 29층 오피스텔과 호텔 1동, 뮤지컬 전용극장, 그리고 그 극장 지하에 고속터미널을 신축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여객 자동차 정류장인 고속터미널을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1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인데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터미널의 사업자가 터미널의 위치와 규모, 구조와 설비를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 등 중대사뿐 아니라 건물 리모델링 등 설비 변경도 허가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의 센트럴시티 역시 재개발을 하려 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센트럴시티의 대주주인 신세계도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특혜 시비, 서울시의 인허가, 나머지 주주들의 동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터미널 개발은 대기업도 섣불리 나서기 힘든 사업입니다. 헌데 청주의 조그만 기업이 이를 이뤄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1조 원 규모의 청주 오페라시티는 누가 추진하고 있을까요? 주식회사 WM 홀딩스, 주 청주 고속터미널, 주식회사 우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회사는 3개지만 사실은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우민그룹이라는 곳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문재인과 호용하지 않은 중부메일의 장덕수입니다. 지주회사격인 WM홀딩스의 자본금은 60억 원인데요. 주식 100%를 장 회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 청주고속터미널, 주 우민 역시 장 회장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WM홀딩스는 고속터미널 부지 옆에 있는 메가폴리스를 인수한 주식회사 SMG를 장 회장이 인수해서 회사 이름을 바꾼 회사입니다. 메가폴리스는 대지 1만 7천 제곱미터에 연면적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빌딩입니다. 여기서 메가폴리스를 언급하는 것은 나중에 이들도 특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2017년 1월 청주시는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를 냈고 장덕수가 대표로 있는 당시 터미널 운영사인 주 청주 고속터미널이 단독 응찰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가는 최저가인 342억 9,699만 원보다 1,400만 원
이 만은 341억 1천만 원입니다. 저가의 단독 응찰이 된 배경에는 청주시가 있습니다. 입찰 자격이 지정 용도로 20년 이상 사용되기 전에는 청주시의 승인 없이 계약재산의 사용 목적이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이른바 오페라시티 사업은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사업 승인이 떨어집니다. 청주시는 부지 매각 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란 명분으로 입찰 당시 걸었던 조건을 백지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덕수는 횡재를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과 짬짬이를 한 것일까요? 청주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넣었지만 감사원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편에서 밝힌 바처럼 2017년 7월에는 문재인의 처 김정숙 여사가 장 회장 병문안을 다녀갔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신청이 청주시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1년여 뒤에 사업 승인이 난 것입니다. 청주의 일부 언론들은 이를 두고 청주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청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전체 지구 가운데 드림폴리스를 제외한 3개 부지, 즉 터미널, 그리고 지상 주차장, 메가폴리스를 상업용지로 풀고 건폐율 80%, 용적률 1000%로 최대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개발 계획안을 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면적은 전체 시설 면적의 1.5%에 불과합니다. 이게 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변경안에 메가플러스까지 포함한 것을 두고도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가플러스 역시 장 회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청주시가 받을 개발이익 환수금이 고작 100억대라는 것입니다. 고작 100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0억 원. 1조. 청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 1996년에 건축한 건물이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10여 년 전에 캐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건 억지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청주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부 운송 사업자들은 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상에는 터미널 용도 20년이라고 못 박아놓고 이제 와서 상업시설로 변경을 허용한다면 우린 눈 뜨고 당한 셈이라고 한탄했습니다.
또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공사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터미널 편의시설의 개보수 같은 필수 공사만 가능하다고 해서 입찰을 포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신문들은 이를 두고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토지 매각 특혜 의혹이 게이트로 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장은 민주당 소속 한덕범입니다. 해당 지역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는 노영민의 지역구였고 현재는 역시 민주당 소속 도정환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터미널 부지 인수 대금 중 약 300억 원 가량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도 울고 가는 터미널 현대화 사업. 청주의 작은 민간기업이 6천억 원을 투자해 1조 원대의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3조 원대의 부산 LCT 사업이 대비됩니다. 이 역시 자그마한 중소기업이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사업주는 현재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청주 오페라시티. 권력의 힘이 세긴 세나 봅니다. 한양대법대를 나온 최경규 청주지방검찰청장은 뭐하나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10년사를 잠깐 빌리겠습니다. 불공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임을 완수해 주길 당부하면서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의 실세라서, 언론사 사주라서 무섭습니까? 범죄 혐의가 없다고요? 기획 수사를 못한다고요? 최 청장, 힘내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열찬 행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김영입니다. 감사합니다.